아침 일찍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된 이곳은 경기도 가평입니다. 대형 트럭에 실려온 H빔 철골 자재들이 크레인에 매달려 하나씩 조심스럽게 내려지고 있죠. 그런데 철골을 자세히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역 중인 철골들이 모두 흰색이라는 점인데요. 이번 건물은 철골을 노출하는 디자인을 적용해 공간이 더욱 밝고 깔끔해 보일 수 있도록 흰색 마감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철골들은 아무 곳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철골은 종류와 규격이 다양하기에 계획 없이 내려놓으면 현장은 금세 뒤섞이고 필요한 부재를 찾는 데만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그 결과 크레인이 멈추고 작업이 끊기면서 공정 전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립 순서와 크레인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하역을 진행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가평 현장에서 H빔 철골 구조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전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단순한 시공 과정뿐만 아니라 철골 건축의 구조 원리와 핵심 장점, 건축주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까지 심도 있게 다뤄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철골 자재가 크레인으로 모두 내려지고 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매립된 앵커 볼트의 위치와 높이입니다. 레이저 레벨기와 수평기를 사용해 볼트 하나하나가 정확한 기준선에 맞는지를 점검하죠. 앵커 볼트는 철골 기둥에서는 정확한 좌표이기에 조금만 어긋나도 기둥이 비틀어지고 상부 구조물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 2단계에서 오차를 잡지 못하면 이후에 세워질 철골 기둥부터 맞지 않게 되고 결국 전체 골조가 틀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철골 공사에서는 이 첫 점검 과정을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며 진행합니다. 또한 앵커 볼트를 확인하는 동시에 철골 기둥 상부 접합부에는 일부 볼트를 선체결하는 작업도 합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이후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죠. 모든 점검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크레인이 수톤에 달하는 H빔 기둥을 천천히 들어올리면 작업자들은 앵커 볼트 위치에 맞춰 기둥을 안착시키고 견고하게 고정합니다. 기둥은 건물에서 가장 먼저 세워지는 구조물이자 모든 시공의 기준점입니다. 하나의 기둥이라도 위치나 수직도가 맞지 않으면 이후 설치되는 보와 지붕 구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현장에서는 측정과 보정을 반복하며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철골 시공은 작업자 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호수는 크레인의 이동과 회전, 상승 하강을 수신호로 지시하고 크레인 기사는 이를 정확히 따라 철골을 원하는 위치까지 운반합니다. 이후 시공팀이 철골의 위치와 수직도를 맞추며 최종 고정 작업을 진행하죠. 어느 한 과정이라도 맞지 않으면 작업이 지연되거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현장에서는 역할을 명확히 나눠 작업을 진행합니다. 많은 분이 H빔 철골을 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왜 H빔은 모양이 이럴까? 사실 H빔은 같은 양의 철을 사용하면서도 가장 높은 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단면입니다. 위에서 노르는 힘은 물론이고 휘어지는 힘과 비틀림까지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무거운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죠. 넓은 공간을 적은 기둥으로 설계할 수 있어 계속해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물은 한 층당 약 5m의 층고를 적용해 총 높이 10m의 2층 구조로 계획되었습니다. 층고를 높게 설계하면 실내가 더욱 넓고 개방감 있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대형 창호를 통한 채광과 환기 성능도 향상됩니다. 또한 향후 복층 공간이나 다양한 인테리어를 계획하기에도 유리해 건물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죠. 하지만 층고가 높아질수록 구조가 받는 하중과 횡력도 커지기에 이를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H빔 철골 구조는 높은 층고를 구현하는 데 매우 적합한 건축 방식입니다. 더불어 H빔 철골 건축이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빠른 시공성과 경제성입니다. 철골 구조는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조립 위주로 시공이 진행되기에 전체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현장 작업이 줄어들면 인건비 절감 효과는 물론이고
공정이 단순해짐에 따라 시공 오차까지 최소화할 수 있죠. 게다가 철골 구조는 내구성이 뛰어나 구조적 변형이 적고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목구조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철골 건축은 왜 지진에 강한지 궁금해하시는데, 철골 구조는 대나무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대나무는 강한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기보다 자연스럽게 휘어지며 힘을 흡수합니다. 철골 역시 이와 비슷하게 일정 수준의 탄성을 가지고 있어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릴 때 충격을 흡수하고 하중을 여러 구조 부재로 분산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콘크리트는 매우 단단해 압축력에는 강하지만 강한 충격이 반복되면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골 구조는 H빔 기둥과 보가 하나의 구조체처럼 서로 연결되어 충격이 특정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건물 전체로 고르게 전달되기에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철골 건축은 흔들리지 않는 건물이 아니라 흔들림을 안전하게 견디도록 설계된 건축 방식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능은 내진 설계 기준에 맞는 구조 계산과 정확한 시공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제대로 발휘되죠. 철골 기둥이 차근차근 설치되면서 건물의 형태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철골 기둥 설치가 정확히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철골보 시공을 진행합니다. 보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며 건물 상부의 하중을 받아 기둥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 역시 철골 구조물의 안정성과 직결되므로 세밀한 작업이 필수죠. 기둥 시공과 마찬가지로 크레인을 사용해 기둥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보의양 끝단에 미리 마련된 접합부를 기둥의 연결판에 맞춰 정확하게 배치하고 임시 고정 장치를 이용해 위치를 잡습니다. 보시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평도 유지와 접합부의 정밀한 일치입니다. 미세한 오차라도 발생하면 구조적 안전성과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반복적으로 결합을 점검하며 오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장력 볼트 체결을 통해 최종 고정을 진행합니다. 임시 고정 상태에서 정확한 위치와 각도를 확인한 뒤 본체 결합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죠.
철골 건축은 설계와 제작, 시공이 유기적으로 연결될수록 품질과 공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보람공사는 약 1000평 규모의 철골 전용 공장을 직접 운영하며 철골 부재를 외주 없이 자체 제작 가공하고 있습니다.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철골을 정밀하게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제작된 부재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시공이 진행되기에 품질의 균일성을 높이고 시공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축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나 현장 여건에 따른 수정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공정 지연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생산부터 가공, 운반, 시공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기에 자재 수급 일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외주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정 지연이나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제작 단계부터 시공팀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에 현장에서는 부재 하나하나를 설계 의도에 맞게 더욱 정확하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설계와 제작, 시공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야 건물의 완성도와 시공 품질도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축은 단순히 좋은 자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설계와 제작, 시공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느냐가 건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죠. 또한 보람공사는 일반적인 사무실 상담이 아닌 실제 시공 중인 건축 현장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건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철골, 마감까지 실제 시공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품질과 작업 방식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드리고 있는 것이죠. 현장 방문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전화 문의 주시면 가장 가까운 현장 일정에 맞춰 직접 철골 건축의 실체와 품질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건축은 결과보다 과정으로 증명됩니다. 철골 건축에 관심 있으시다면 보람공사가 추구하는 신뢰와 품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철골 설치가 끝나면 다음으로 2층 바닥을 형성하기 위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준비합니다. 우선 구조 안전성과 품질 기준이 만족되었는지 최종적인 검사를 진행하죠. 데크 플레이트 위에는 물이나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물질이 남아있으면 콘크리트와의 접착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철근 배근이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철근 간격과 피복 두께, 각종 매립 배관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콘크리트 타설 시 바닥면이 처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동바리 지지대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특히 데크 플레이트가 구조적으로 하중을 완전히 지지하지 못하는 구간에는 반드시 모강 동바리를 설치해야 하죠. 동바리는 슬래브가 양생되는 동안 구조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며 콘크리트의 균일한 두께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펌프카가 현장에 배치됩니다. 고디어 레미콘이 도착하면 본격적인 타설이 시작되죠. 펌프카를 이용해 콘크리트를 데크 플레이트 위에 부으며 타설은 한 번에 넓은 면적을 빠르게 진행하지 않고 일정한 구역을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구역을 나눠 타설하는 이유는 구조물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콘크리트가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작업 속도를 조절하며 다짐기를 사용해 공기층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합니다. 내부의 빈 공간이 남지 않아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타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콘크리트의 두께와 균일한 분포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콘크리트가 울퉁불퉁하게 쌓이거나 특정 구역에 몰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모서리나 기둥 주변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구조적 약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작업의 핵심이죠.
콘크리트 타설이 끝났다고 해서 공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과정이죠. 많은 분이 콘크리트는 타설이 끝나면 바로 굳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겉은 단단해 보여도 내부는 아직 충분한 강도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쉽게 말해 겉은 익었지만 속은 아직 덜 익은 상태와 비슷합니다. 양생은 콘크리트 내부에서 시멘트와 물이 천천히 반응하며 강도를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이 반응을 수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진행됩니다. 특히 타설 후 초기 3일에서 7일은 콘크리트의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내부까지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죠. 만약 양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표면이 갈라지거나 내부 강도가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해 내구성과 수명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오랜 시간 하중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는 튼튼한 콘크리트 구조가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85평 규모의 철골 공사 과정을 단계별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람 공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에도 오차없는 시공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고객님께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공정을 투명하게 영상으로 담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나 관심 있으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언제든 전화 문의 주시면 정성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